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그것도 내 아이의 선생님과 남편이 함께 나를 속였다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두 개의 성역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 여러분은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주부였던 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심판을 내렸는지에 관한 실화입니다. 분노와 치밀함, 그리고 모성애가 만들어낸 완벽한 복수극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9살 딸아이 서윤이를 키우며 남편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죠.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결혼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일상은 특별할 것 없이 평온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 출근 도시락을 싸고 서윤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평범한 삶이었죠. 서윤이가 3학년이 되던 해 3월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혜주 선생님이었어요. 28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평판이 아주 좋았죠.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하면서도 학급 운영은 체계적으로 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첫 학부모 총회 때 만난 혜주 선생님은 단정한 외모에 차분한 말투를 가진 분이었어요. 수업 준비도 철저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서윤이도 혜주 선생님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엄마, 우리 선생님 진짜 예쁘고 착해요. 오늘도 제가 수학 문제 못 풀었는데 방과 후에 따로 가르쳐 주셨어요. 라며 매일같이 선생님 자랑을 늘어놓았죠. 그렇게 한 학기가 흘러갔습니다. 저는 혜주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학부모 상담도 다른 분들보다 자주 했고 카카오톡으로 서윤이 학교 생활에 대해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혜주 선생님은 항상 친절했어요. 서윤이 어머니, 서윤이가 요즘 독서록 쓰기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집에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나 봐요 라며 아이를 칭찬해 주셨죠. 저는 그런 선생님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헌신적인 선생님을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으니까요. 남편도 혜주 선생님에 대해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서윤이 담임 선생님 정말 괜찮은 분이네. 학부모 총회 때 보니까 젊은데도 아이들 교육관이 확실하더라. 서윤이가 좋은 선생님 만났어라고 말하곤 했죠.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아이를 생각하는 아빠의 마음인 줄만 알았습니다. 설마 그 이면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7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남편이 3박 4일간 지방 출장을 다녀온다고 했어요. 원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출장을 가는 편이라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죠. 출장 가기 전날 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캐리어를 챙기며 이번 출장은 좀 길어. 서윤이 잘 챙기고 힘들면 친정엄마한테 도움 청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라며 그를 배웅했죠. 남편이 출장을 간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집 앞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남편의 회사 동료를 만났어요. 인사를 나누던 중 그분이 형수님, 형님 이번 주말에 회식 있다며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주말 가족 모임 있으시다던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은 분명 지방 출장이라고 했는데 회사 동료는 주말 회식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아,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명백했어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죠. 남편은 출장 갈 때 회사 차량을 이용했고 개인 차량은 집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밤늦게 서윤이를 재운 후 조심스럽게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 문을 열고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하고 최근 일주일간의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별다른 게 없었어요. 출퇴근길, 주유소, 마트 주차장 같은 평범한 장면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장 가기 사흘 전 녹화된 영상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낯선 주택가 골목에 차를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블랙박스는 영상만 녹화되는 게 아니라 차 내부 음성도 함께 녹음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죠. 응, 지금 나왔어. 10분 안에 도착할게. 오늘 정말 보고 싶었어. 달달한 목소리였습니다. 결혼 후 제게는 한 번도 쓴 적 없는 그런 어조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잠시 후 차 조수석 문이 열리고 누군가 탔습니다. 여자였어요. 블랙박스 각도상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긴 생머리와 날씬한 체형이 보였죠. 남편이 오늘 어땠어? 애들 힘들게 안 했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았어요. 오늘 수업 준비하느라 좀 바빴지만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거의 매일 전화 통화를 하고 학교 복도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혜주 선생님이었어요. 서윤이의 담임교사.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바로 그 선생님이 제 남편의 차 조수석에 앉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계속 영상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20분 정도 대화를 나눴어요. 학교 이야기, 서윤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혜주 선생님이 서윤이 정말 착하더라고요. 엄마 닮았나 봐요라고 하자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근데 집에서는 내 이야기만 하면 불편해해서 조심스러워라며 웃었죠.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차를 출발시켜 어느 모텔 주차장에 들어갔어요. 두 사람은 함께 차에서 내려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노트북 화면을 덮어버렸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과 혜주 선생님이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을까요? 어떻게 만났고 얼마나 자주 만났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윤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아빠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아이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엄마 어디 아파요? 라고 물었지만 아니야, 엄마 그냥 잠을 못 잤어라며 얼버무렸죠.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여보, 출장 잘 마치고 내일 들어갈게. 서윤이한테 아빠가 보고 싶다고 전해줘.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구역질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당장 따지고 싸우는 건 현명하지 못했어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죠. 저는 냉정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휴대폰 기록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평소 휴대폰을 잘 잠그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도 제 생일이었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재빨리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혜주 선생님과의 대화방이 있었는데 내용이 상상 이상으로 노골적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학부모 상담 때 부인 만났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했는데 들키진 않았을 거예요. 수고했어. 조금만 참자. 곧 정리할게. 이런 대화들이 수두룩했어요. 심지어 제가 보낸 선물 목록까지 공유하며 비웃는 듯한 대화도 있었습니다. 부인이 또 제게 핸드크림 선물했어요. 참 순진하시네요. 미안해. 조금만 더 연기해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모두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어요. 사진도 몇 장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셀카 호텔 침대 위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죠. 모든 걸 저장한 후 남편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가 문제였어요. 단순히 이혼하고 위자료 받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선생님과 학부모 아빠라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윤리적 경계를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특히 혜주 선생님은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다는 게 용납될 수 없었죠. 며칠간 고민한 끝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교 공개 수업 날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9월에 있을 학부모 공개 수업은 학년 전체 학부모가 참석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혜주 선생님의 민낯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죠. 단 서윤이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8월 한 달간 저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며 남편과 혜주 선생님을 안심시켰어요. 남편에게는 더욱 상냥하게 대했고 혜주 선생님께는 간식을 챙겨보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게 바로 제가 원하던 바였어요. 8월 중순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휴대폰 대화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더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평판 좋은 흥신소를 찾아 조심스럽게 연락했어요. 탐정 사무소 대표를 만났을 때 제 상황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불륜 관계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싶어요. 대표는 오랜 경험이 있는 분이었는지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들어주셨죠. 학교 선생님과의 불륜이라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분이 관련되어 있으니 더욱 신중해야 해요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탐정은 2주간 두 사람을 미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남편과 혜주 선생님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고 있었습니다.
주로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가 인근 모텔로 향하는 패턴이었죠. 놀라운 건 그 대담함이었어요. 학교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서 공공연하게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탐정이 보내온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 정문 앞 카페에서 손을 잡고 대화하는 모습, 모텔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모습, 심지어 학교 인근 공원을 산책하며 키스하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학부모나 학생이 목격했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탐정이 추가 조사를 한 결과 두 사람은 작년 12월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이 학교 행사에 참여했다가 혜주 선생님을 처음 만났고 그때부터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더군요. 즉, 혜주 선생님이 서윤이 담임을 맡기 전부터 이미 관계가 시작된 거였죠. 그 말은 혜주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서윤이네 반 담임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저를 속이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배신이었던 거예요. 탐정은 녹음 파일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카페에서 나눈 대화를 도청한 내용이었는데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혜주 선생님이 오빠 부인 정말 순진한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한다고 하면 아무 의심 없이 학교 오더라고요라며 비웃었습니다. 남편도 그래도 미안하긴 해. 아내가 너한테 잘해주잖아라고 하자 혜주가 잘해주는 게 뭐가 대수예요. 전 오빠만 있으면 돼요라며 애교를 부렸죠. 그 녹음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두 사람이 제 뒤에서 이렇게 저를 조롱하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 복수를 실행할 준비를 해야 했어요. 9월 공개 수업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3학년 전체 학급에서 동시에 공개 수업이 진행된다고 했어요. 학부모들은 자유롭게 자녀 학급을 방문해 수업을 참관할 수 있었죠. 저는 그날을 D-데이로 정했습니다. 공개 수업 전까지 저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학부모회 임원들과 친해지고 다른 반 학부모들과도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혜주 선생님께는 여전히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선생님, 공개 수업 때 뵙겠습니다. 서윤이가 요즘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겁다고 하네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라며 메시지를 보냈죠. 혜주 선생님은 고맙습니다, 어머니. 서윤이는 정말 모범적인 학생이에요라고 답장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변함없이 대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상냥하게 굴었어요. 아침마다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여보, 요즘 기분 좋은 일 있어? 부쩍 밝아진 것 같은데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라며 웃어 보였어요.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으면서 말이죠. 9월 10일 공개 수업 5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는데 커피를 마시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교사 윤리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분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죠. 저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뉴스 보니까 요즘 그런 문제가 종종 있더라고요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운영위원회 대표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교사가 심각한 윤리 위반을 하면 학교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 교육청에 보고됩니다. 정말 심각한 경우엔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파면까지 갈 수도 있어요. 특히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거나 하면 절대 용납되지 않죠. 제가 원하던 답이었습니다. 9월 14일 목요일 공개 수업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증거 자료들을 USB에 저장했고 학교 측에 제출할 진정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물, 바로 공개 수업 시간에 사용할 깜짝 선물도 챙겼죠. 그날 밤 남편이 내일 공개 수업까지 나도 시간 내서 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아니요. 당신은 회사 일이나 열심히 해요. 제가 다녀올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그래, 서윤이한테 아빠가 응원한다고 전해줘라며 TV를 보러 갔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더니 정말 태평하게 행동하더군요. 밤늦게 서윤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내일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실수는 없어야 했어요. 서윤이가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두 사람에게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했죠. 손에 땀이 났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9월 15일 금요일 아침 맑은 날씨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준비했어요. 거울을 보니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지만 최대한 평온한 얼굴을 유지하려 했었죠. 서윤이를 깨워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공개 수업이잖아요. 떨려요. 라는 서윤이에게 걱정 마. 넌 잘할 수 있어. 엄마가 지켜볼게라며 안심시켰어요. 학교 정문을 들어서니 여러 학부모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공개 수업을 보러 온 분들이었죠. 저는 일부러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10분쯤 지나서 교실에 들어갈 계획이었거든요. 복도를 걸으며 3학년 5반 교실을 향했습니다. 서윤이네 반이었죠. 교실 뒤쪽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20명 정도의 학부모가 교실 뒤편에 서서 수업을 참관하고 계셨어요. 혜주 선생님은 앞에서 국어 수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울 내용은 신의를 지키는 삶입니다. 신의가 무엇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라며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있었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신의라니요. 다른 사람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신의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니 말이에요. 저는 교실 맨 뒤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혜주 선생님이 제 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미소로 화답했죠. 마지막 미소가 될 테니까요. 수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혜주 선생님은 여전히 유능한 교사처럼 보였어요.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예시를 들고 발표 기회도 골고루 주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그건 곧 무너질 허상이었습니다. 수업이 중반부에 접어들었을 때 혜주 선생님이 이제 영상 자료를 보겠습니다라며 교실 앞 대형 모니터를 켰어요. 보통 공개 수업 때는 교육용 동영상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혜주 선생님은 노트북을 모니터에 연결하고 파일을 실행하려고 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작전이 실행될 타이밍이었어요. 저는 미리 혜주 선생님의 휴대폰 번호로 특정 파일을 전송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설정해뒀죠. 혜주 선생님의 휴대폰이 노트북과 자동 동기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전에 상담 때 혜주 선생님이 요즘은 모든 자료를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편해요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해뒀거든요. 혜주 선생님이 노트북 화면을 조작하는 순간 대형 모니터에 예상치 못한 화면이 떴습니다. 처음에는 혜주 선생님도 몰랐어요. 하지만 학생 한 명이 선생님, 화면이 이상해요라고 말하자 혜주 선생님이 모니터를 올려다봤죠. 그리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니터에는 혜주 선생님과 제 남편이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자동 슬라이드 쇼 형식으로 다음 사진이 넘어갔습니다. 모텔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사진, 공원에서 키스하는 사진,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화면까지 차례대로 나타났죠. 교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은 무슨 일인지 잘 몰라 웅성거렸고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혜주 선생님은 당황한 나머지 노트북을 급히 만지작거렸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격으로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혜주 선생님이 식은땀을 흘리며 제 쪽을 봤어요. 네네. 어머니?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까 신의에 대해 가르치셨는데요. 선생님 생각에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신의를 가르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신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다른 학부모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기 모니터에 나오는 사진들 보이시죠? 저분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서윤이 담임 선생님이시고요. 두 분이 지난 몇 달간 어떤 관계였는지 학부모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죠? 교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학부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분은 놀란 표정으로 입을 막았어요. 혜주 선생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이건 오해예요. 잠깐만요. 라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학부모 중 한 분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며 소리쳤죠.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 있던 학부모 대표에게 건넸어요. 여기 증거 자료입니다. 사설 탐정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대표가 서류를 받아들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즉시 교장 선생님께 보고하겠습니다. 혜주 선생님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며 말을 더듬었지만 모니터에는 여전히 결정적인 사진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윤이를 불렀습니다. 서윤아, 엄마랑 잠깐 나가자. 서윤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겁먹은 표정이었지만 제 손을 잡고 교실을 나왔어요. 복도로 나오자마자 서윤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이 왜 저래요? 저는 서윤이를 안아주며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죠.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은 교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급히 나오셨어요. 무슨 일입니까? 학부모님?
저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혜주 선생님과 제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학부모 대표님께 전달했고요. 학교 측에서 엄정하게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일단 혜주 교사를 교무실로 오게 하고 학생들은 다른 선생님께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혜주 선생님이 교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혜주 선생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도 자리에 계셨어요. 선생님, 할 말씀 있으세요? 혜주 선생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고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교장 선생님이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혜주 교사, 교사로서의 기본 윤리를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직위 해제 조치하고 교육청에 보고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파면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됩니다. 혜주 선생님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단호했어요. 이미 학부모들에게 알려진 일입니다. 학교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어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어요. 교장 선생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윤이는 당분간 결석시키겠습니다. 전학도 고려 중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해합니다. 학교 측에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이셨죠. 교무실을 나서는데 혜주 선생님이 제 뒤에서 불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서윤이 손을 잡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서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죠. 여보,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연락 왔는데.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에 와보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윤이를 친정어머니께 맡겼습니다. 엄마, 서윤이 좀 봐주세요. 오늘 하루만요. 친정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고 심각한 일임을 직감하셨는지 더 묻지 않고 서윤이를 데려가셨어요. 알았다. 넌 할 일 하거라. 서윤이는 걱정 마.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급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전화 와서 달려왔는데. 저는 소파에 앉아 차분하게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합시다.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밀어줬어요. 이거 보세요. 남편이 서류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진들, 대화 내용, 탐정 보고서 모든 게 담겨 있었거든요. 이건.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제 뒤에서 저를 어떻게 비웃었는지 전부 다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가장 용서가 안 되는 건 그 사람이 서윤이 담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매일 학교 가서 만나는 선생님과 그런 관계를 맺다니요. 당신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어쩌다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어쩌다 몇 달 동안 만났어요? 어쩌다 학교 앞에서 키스했어요? 어쩌다 모텔에 갔어요? 전부 당신 선택이었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이었죠. 이혼할 거예요. 위자료도 청구할 거고 서윤이 양육권도 제가 가질 겁니다. 변호사는 이미 선임했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정신 나갔었어. 혜주랑도 이미 끝냈어.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끝냈다고요? 오늘 아침까지도 연락하고 있었잖아요.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남편의 휴대폰을 빼앗아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혜주 선생님과의 대화방을 보여줬죠. 보세요. 오늘 아침 8시에 공개 수업 때 보자라고 문자 보냈잖아요. 이게 끝낸 사람이 할 행동인가요?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걸 배신당했거든요. 당신이 정말 미안하다면 조용히 이혼 절차에 협조하세요. 위자료도 제가 요구하는 대로 주시고요. 서윤이한테는 제가 적절한 시기에 설명할 테니 당신은 개입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논의했어요. 남편 측 변호사와도 여러 차례 협상을 했죠. 제가 가진 증거가 명백했기에 남편 측에서도 크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한편 학교에서는 혜주 선생님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교육청 조사 결과 혜주 선생님의 행동은 교사로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윤리 위반으로 판정됐어요. 학부모와의 부적절한 관계, 학교 신뢰 실추, 학생들에게 미친 악영향 등이 모두 고려됐죠.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저도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위원회 앞에서 제 입장을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혜주 교사는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부모 가정을 파탄냈고 제 딸을 포함한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이런 사람이 교단에 서는 것 자체가 교육 현장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징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혜주 선생님은 교사 자격을 영구히 박탈당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속은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죠.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걸 지켜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혜주 선생님이 자초한 일이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알았어야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동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그 가정 정말 불쌍하다. 담임교사랑 남편이 바람났다니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제 대응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공개 수업 때 폭로하는 건 좀 심했던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있었는데. 어떤 학부모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런 비판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조용히 이혼만 하고 넘어가야 했나요? 그럼 혜주 교사는 계속 교단에 서고 다른 학부모들도 속았을 거예요. 저는 제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 편을 들어주진 않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게 사회 정의고 도덕이니까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12월 초 드디어 이혼이 확정됐어요. 재산은 제가 70%를 가져갔고 위자료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서윤이 양육권도 당연히 제게 왔죠. 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고 서윤이와의 면접 교섭권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됐습니다. 서윤이에게 이혼 사실을 설명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죠. 어느 주말 오후 서윤이와 단둘이 앉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잘 들어봐. 서윤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랑 아빠가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 이혼하는 거야. 서윤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요?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 문제인 거야. 엄마랑 아빠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됐어. 서윤이는 한동안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아이에게 이런 상처를 주게 된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가정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정직하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서윤이도 이해할 거라고 믿었죠. 학교는 전학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기엔 주변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서윤이도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의 대상이 됐고 힘들어했습니다. 다행히 이웃 동네 초등학교로 전학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새 학교, 새 친구들, 새로운 시작이었죠. 1월 초 서윤이가 새 학교에 첫 등교하는 날이었습니다. 불안해하는 서윤이 손을 꼭 잡고 학교까지 함께 걸어갔어요. 엄마, 새 학교 친구들이 저 좋아할까요?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착하고 예쁜 아이잖아. 금방 친구 많이 생길 거야라며 격려했죠. 저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결혼 전 다니던 회사에 복직 의사를 타진했어요. 다행히 회사 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고 3월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7년 만에 복직이었지만 두렵기보다는 설렜어요. 이제 저도 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서윤이와 단둘이 살기 딱 좋은 크기였어요. 이사를 하고 나서 서윤이와 함께 집을 꾸몄습니다. 어떤 색으로 칠할까? 서윤이가 처음으로 밝게 웃으며 분홍색이요. 라고 대답했죠. 2월 중순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이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법적으로 정해진 면접 교섭권이었기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에게 물어봤죠. 아빠가 널 보고 싶대. 만날래? 서윤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네라고 대답했어요.
주말에 중립적인 장소인 근처 공원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어요. 남편은 서윤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아, 아빠야. 정말 보고 싶었어. 서윤이도 울먹였지만 예전처럼 쉽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 후 남편이 서윤이를 제게 데려왔어요. 잘 지내, 서윤아. 아빠가 항상 널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말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윤이는 고개만 끄덕였죠. 남편은 제게도 인사했어요. 고생 많아. 서윤이 잘 부탁해. 저는 당연하죠라고만 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서윤이는 새 학교에 잘 적응했고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가끔 예전 일을 떠올리며 힘들어할 때도 있었지만 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배신감과 분노에 잠을 못 이루던 날들이 많았지만 점점 평온을 되찾아갔죠. 3월 초 회사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입는 정장이 어색했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이 나쁘지 않았어요. 서윤이를 학교에 보내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옛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수진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다시 함께 일하게 돼서 기뻐요. 따뜻한 환영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7년 공백이 있었지만 적응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어느 봄날 오후 서윤이 학교 운동장에서 하교하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서윤이가 친구들과 웃으며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밝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서윤이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윤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서윤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 모녀의 평온을 깨뜨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해졌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 서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 그렇게 우리는 함께 걸어갔습니다. 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요. 돌이켜보면 그 사건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성장을 이룬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배신을 경험하며 사람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정으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도 깨달았죠. 바로 제 자신과 제 아이였습니다. 혜주 선생님과 남편이 제게 준 상처는 컸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저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됐어요. 이제 누가 저를 함부로 대하거나 배신하려 들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당당하게 맞서고 정의를 실현할 거예요. 그게 제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피해자일 뿐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주눅들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가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배신을 경험하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간이지만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서윤이와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정직하고 따뜻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입니다. 거짓 없는 관계,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 그리고 평온한 하루하루요. 이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복수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과격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했고 그 결과 저와 제 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행복하다고 내일도 행복할 거란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으니까요. 무너질 것인가, 일어설 것인가. 저는 일어서는 쪽을 선택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윤이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힘들 땐 엄마한테 기대도 돼. 하지만 결국 너를 지킬 수 있는 건 너 자신이야. 그러니 강해지렴. 이 말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겨낼 수 있어요. 이미 한 번 해냈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